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스무사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올해 세수 부족에 대한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세수 부족이라는 말을 신문지상이나 뉴스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초과세수다, 많이 걷어져서 어디다 써야 되지? 이런 상황의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작년의 상황을 잃었는데, 올해는 세수가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3월부터 시작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살펴볼지, 또 생각보다 중요한 포인트를 담고 있으니까요, 10분만 투자하셔서 내용 끝까지 한번 따라와 보시죠. 자, 최근 세금과 관련한 기사를 보면은 올해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한번 짚어보고요, 현 상황은 어떤지 한번 보고요, 종합소득세가 거쳐지는 5월이 지난 이후에도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예산을 생각하는지, 추경을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이런 부분, 세수와 직결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2023년 4월 26일 날 세정일보에 나온 기사인데요, 세수 펑크, 기시감, 국세청 세수 결손 때 세무조사 강하게 했다, 이런 자극적인 제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큰 폭의 세수 펑크가 예상된다라는 부분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세청 세무조사가 고강도로 진행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인 거예요. 이 말은 제가 쓴 게 아니고요, 기사의 내용을 가지고 왔다라는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세수 결손이 발생한 시기에 국세청의 세무조사 또는 불법 건수, 이거를 분석해보다 보니까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고강도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았다라는 과거의 데이터가 있다라는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면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2012년, 2013년, 2014년 당시에 세수 결손액을 줄이기 위해서 세무조사를 고강도로 진행했던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이 3년 동안의 세무조사를 상당히 많이 했다라는 부분에 해당을 하죠. 근데 이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서 기업에 부과한 부가세액과 조세 심판은 불법 건수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세수 결손이 있었던 시기에 건당 부가세액과 불법 건수가 전후에 대비해서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팩트에 해당을 합니다. 자, 다른 기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년 5월 22일에 비즈워치에 대한 내용인데요, 벌이도 줄고 씀씀이도 줄고 세금도 줄고, 조금 완곡한 표현의 기사에 해당을 합니다. 작년에는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세금이 너무 빠르게 많이 거쳐서 문제였대요. 그럼 올해에는 정부 예상보다 세금이 너무 덜 거치고 있어서 문제라는 내용에 해당을 합니다. 특히 국가 세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이 3총사의 세수입이 생각보다 미진하다라는 부분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당연한 것이 경기가 침체되니까 소비가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부가세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인도 돈을 많이 못 벌겠죠. 그래서 법인세 떨어질 것이고, 법인의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법인을 먹여 살리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소득세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굉장히 과학적인 내용에 해당을 합니다. 자, 세수입의 진도율을 한번 보시죠. 1월, 2월, 3월 기준으로 봤었을 때 2023년 기준 소득세는 1월에 9.4% 진도율이고요, 최근 5년의 평균값은 10.3, 2월 달에는 20.7 평균값이 그렇고, 2023년 현재는 18.5, 벌써 2%포인트 차이가 났죠. 3월 기준으로는 24.7과 21.4로서 3.3%의 차이를 내고 있습니다. 이대로 12월까지 쭉 달리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살펴봐야 되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법인세에 있습니다. 법인세는 3월 달에 많이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월 달에는 2.0, 2월 달에는 3.2, 3월 달에는 23.11로 증가를 했는데, 5년 평균값을 보면 3.8에서 29.3으로 증가가 되는 반면, 올해에는 굉장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3월달 법인세 많이 거치지 않았다, 이렇게 반증이 되는 부분인 거고요. 부가세도 마찬가지로 5년 평균 대비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전체 국세를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26.4%와 21.7%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올해의 세수 결손이 어느 정도 예상된다. 5월 달까지 좀 봐야 됩니다. 이미 이제 5월 달을 지나고 있는데요. 5월 달에 세수 진도율을 봤었을 때 이렇게 역시나 차이가 난다라면 국가 예산을 돌리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분명히 하게 될 것입니다. 5월 달 지나고 6월의 상세신고까지 지나고 나면 소득세 수입 진도율이 나오겠죠. 그러면 올라가기는 하겠습니다만 올해 세입 목표치를 못 채우게 되면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방향을 설정하실지 한번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기사 내용과 더불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는 체납자 관련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세수 확보가 안 되는 거하고 체납자하고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 체납자라는 말은 DNA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순수하게 잘 거쳐진다라는 것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최대한 걷어내겠는데 만약에 끝까지 못 걷어내면은 어쩔 수 없이 다른 방향으로 턴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첫 번째 소개해드리는 기사의 일부 기간 동안의 수치만 가지고서 세수결손과 세무조사 간에 확진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올해 세수결산이 예상되는 만큼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 확보가 가시화될 거다라는 부분까지도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근데 가능성은 있을 수 있겠죠. 구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은 구세청의 칼날이 현재는 부동산 이상거래와 확실한 혐의점이 있는 탈세자, 고액 체납자 향해 가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액 체납자들 같은 경우는 많이 계도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이상 거래를 확실하게 잡을 것이에요. 그럼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좀 민감한 부분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몸살이어야 되겠죠. 근데 부동산 아시다시피 거래가 활성화가 작년 비해 많이 안 되고 있죠. 그러면 이상 거래도 많이 나올 리가 없게 되는 상황인 거고 부동산에서 많은 것을 할 수 없다라면 어디로 갈까요? 법인으로 갈까요? 개인으로 갈까요?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자, 경기가 어려운데 중소기업까지 건드리겠어 라는 생각,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안 나올 거야 라는 회사 운영 방식은 참으로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좀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회사에 나온다면 우리는 5년치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맡게 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방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사실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러면 이 문제를 지금 자진해서 수정신고를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잘 하면서 과거에 대한 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이 부분을 전문가하고 상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부분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회사의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어떻게 보완하고 앞으로 운영 방식을 설계할지를 잘 살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근데 그것만 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 회사는 계속 기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벌 것이고요. 법인세 절감과 잉여금 관리를 위한 관리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양방향을 해야 되는 거죠. 과거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미래에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전문가가 옆에서 계속 도와주셔야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시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나는 이제 안 해야지 라는 거 위험한 생각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비상경영체계다라는 생각으로 운영을 하시는 방법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유익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